정말로 막 펑펑 울고 싶어요. 막 진짜 엄청 소리 내서 막 엉엉 울고 싶은데 작은 우물 안에 갇혀 나는 매일 같은 하늘을 봐. 고개 들어 올려다보면 손바닥만한 푸른 세상. 물결 위에 비친 내 모습 왜 이리도 작아 보일까. 여기가 내 전부라 믿기엔 자꾸 마음이 아파와.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데 잡으려 하면 더 멀어져. 이 좁은 세상 끝에서 나도 모르게 꿈을 꾸네.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그래도 더 큰 하늘을 믿어. 내 손바닥에 가려지는 세상 말고 끝없이 펼쳐진 빛을 원해.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 우물밖 세상에 힘껏 뛰어오르고 싶어. 내 전부를 넘어. 익숙한 물빛, 익숙한 벽, 나를 붙잡는 조용한 밤. 편안하단 이유만으로 여기에 머물 순 없잖아. 바람 소리 스쳐갈 때면 가슴이 먼저 밖을 향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길을 왜 이렇게 그리워할까. 겁이 나도 멈출 순 없어. 두려움보다 큰 게 있어. 내 안에서 자라난 꿈이 계속 나를 부르고 있어. 안녕하세요, 자연쌤입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죠? 그 이유는 제가 이사를 합니다. 이사라기보다는 제 집으로 짐을 옮겨야 돼서 한번 짐을 옮긴 상태고 제 차로 직접 나갔어요. 이제 남은 짐들 싣고 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영상들이 저의 솔직한 모습을 담아왔고 거짓 없이 가식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말하지 못하는 사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들은 사실 전부 말씀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어디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차 서류가 통과가 됐고 2차 인적성 검사도 통과했고 1차 면접도 합격을 했고 최종까지 갔는데 최종 1인까지 갔어요. 최종 1인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최종적으로 불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진행하던 제 입장에서는 최종까지 가는데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메일이 왔는데 2등으로 한 명 뽑는 면접에서 2등 메일을 받은 거예요. 대기라고. 1등 한 명을 뽑는 거니까 1등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등이 이제 이제 면접을 보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등이 불합격이 되고 2등이었던 저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근데 그 면접 대기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도 이제 희망 고문이 되잖아요. 희망 고문. 힘들었는데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또 엄청 기뻤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을 봤을 때 나는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면접 대기자가 없어. 더 이상 이 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뽑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에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채용 공고에서는 아무도 뽑질 않은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저는 여기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제가 얼른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섣부른감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일단은 이 회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직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정이 착잡하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3개월, 14개월 정도 됐어요. 1년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뭐 축하한다는 그런 유튜브 이제 로그인 할 때 그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이 됐구나, 이거 시작한 지 1년이 됐구나 싶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언가 몰두할 게 필요했었어요. 1년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성격이 좀 강인한 성격이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내려고 스스로 이제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우울증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된 시점이,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핸들을 잡으면 자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핸들을 고속도로를 달리면, 제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핸들을 꺾고 다리 밑으로 추락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운전하는 내내 몇십 번씩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뭔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때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제 초반 영상들을 보면 제 심정을 조금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자살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쳤어요.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겹치는데 제가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걸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못 하겠고 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얘기 들어주지도 않을 테고 혼자서 계속 삭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짬이 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하면서 다른 고민은 조금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 뒤로도 좋진 않아요. 제가 막 기쁘거나 밝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들한테 티내지도 않아요. 남들이 볼 땐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제 이 속은 좀 골마 터졌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건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언제 기회가 돼서 제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원룸에서 영상을 찍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고 다음 영상부터는 제 집에서 다른 곳에서 아마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잘 버텨왔는데 제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마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일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뭐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남들 지내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오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뭐랄까 헛헛함이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어 하거나 위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면 항상 더 혼자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할까? 이제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1년 전 얘기를 좀 하자면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렸었고 안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좋은데 위로받을 곳이 없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뭔가 그냥 임금 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어디다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마땅히 어디다가 내 괴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가끔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우는 거야. 운전하면서. 차 안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막 엉엉 울어요. 그렇게 몸도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어 일도 잘 안 풀리고 차에서 늦은 저녁에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벽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주말에 집에 갔다 왔다 이제 다시 회사 돌아올 때 밤 늦게 운전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운전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 차에서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고 나 혼자서 뭐 110, 120 이렇게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울곤 했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됐나 봐요. 나중에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5명이 뭐 조회수가 막 뭐 몇 회 안 되는 것들 뭐 30회 뭐 10몇 회 뭐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래도 그 몇 명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독자가 1명, 2명 늘다가 지금은 5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게. 그냥 내 일상을 봐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공감해주고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저한테 이제 공감되는 내용들을 써주시잖아요. 그 댓글을 읽고 그 댓글에 다시 제가 댓글을 달면서 좀 힘이 나더라고요. 저의 이런 모습은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직장 동료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되게 강한 사람이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휘어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차에서 혼자 울었지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제 집사람이나 가족들한테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는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년 전에가 가장 우울증이 심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극복해 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1년 동안 그 누구도 제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죠. 군산에 있는 초원 사진관을 다녀왔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진관이죠. 그 초원 사진관을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인생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원 사진관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심은하 씨하고 한석규 씨의 앳된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의 전성기는 언제지? 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이미 지났을까? 아니면 지금일까?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까? 지금이 나의 전성기라면 나의 전성기 모습을 남기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뭔가 몰두할 게 필요했고 나의 모습을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우는 모습이 썩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죠. 언젠가 한번 저의 이런 진짜 나의 모습을 정말 그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제가 숨기고 있던 제 본연의 모습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내 진짜 이런 상처와 이런 이런 나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저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 모습도 저의 모습이니까 한번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영상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막 펑펑 울고 싶어요. 막 진짜 엄청 소리 내서 막 엉엉 울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차에서 저 혼자 있을 때 울겠습니다.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진짜 힘 빼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원룸에서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엔 제 집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직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또 제 일상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